처음부터 이상했는데요. 하늘아가 거짓말이라면 절대 용서 못해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던 그날 밤, 누군가는 이미 그 거짓말의 증거를 챙겨 달아나고 있었거든요. 하늘아는 차기범이 보여준 수목장 기록을 곱씹었는데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 정신이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기록이 너무 말끔했거든요. 애를 잃은 아버지가 급히 만들었다기엔 모든 서류가 지나치게 깨끗했죠. 기범씨, 당신은 늘 흔적을 지우는 데만 능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너무 완벽했네요. 헤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윤비서를 불러 조용히 지시합니다. 수목장 관리인, 담당 장례업체, 그리고 그때 기범이 만났던 변호사까지 모두 주소와 연락처 받아와요. 오늘 안에. 반면 차정원은 패션쇼 뒤편에서 박경신의 얼굴을 떠올리며 손을 달달 떨었는데요. 뺨을 때린 자신이 더 낯설었다고 했습니다. 나, 왜 이렇게까지 했지? 정원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바로 대답하진 못했습니다. 공난숙이 박경신을 끌어갔고 주하늘이 그걸 막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비로소 가슴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두려움이 벌떡 일어났죠. 여기서 틀리면 나는 끝이에요. 정원은 그날 밤 자신이 입고 있던 주영채의 낯을 잠시 벗겨 침대맡에 둔다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자꾸 숨을 막아서요. 주영채는 돌아왔는데요. 돌아와 보니 엄마 공난숙이 정원의 거짓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게 주영채를 더 미치게 했죠. 엄마는 또 권력을 지키겠다며 사람을 밟아. 이번엔 엄마도 내가 밟을 거야. 영채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복도에서 진세훈을 스쳤을 때 작게 웃었다고 해요. 비주얼이 내 스타일이라는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선전포고였죠. 세훈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그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그 틈으로 들어가 정원을 밀어낼 거라는 작고 위험한 미소였다고 했습니다. 그 시각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박경신, 입 다물게 해. 그리고 하늘은 선을 넘지 않게 붙들어. 태석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았는데 낮을수록 더 차갑다고들 하죠.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옆에서 세미는 아버지와 헤라의 공기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엄마, 왜 자꾸 혼자 울어? 세미가 물었을 때 헤라는 잠깐 미소 짓다가 금세 표정을 지웠습니다. 울다니 내가. 세미야, 내가 무슨. 차기범은 조미향의 눈치를 살폈는데요. 미향은 남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난날 죄는 사라지지 않지만요. 오늘 거짓말은 오늘 끝낼 수 있어요. 미향의 말투는 여느 때처럼 순박했는데 그 순박함이 기범의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미향씨, 나 한 번만 더 시간을 줘요. 기범이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궜을 때 그가 감추는 진짜가 뭔지 미향은 끝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조용히 전화를 한 통 걸었죠. 경찰서죠? 그때 우리 집에 왔던 그 형사님, 네, 그분 맞아요. 혹시 오래전 기범 씨가 관련된 사건 기록, 비공개로 열람 요청드려도 될까요? 미향은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울면 일을 망친다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공난숙은 박경신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제는 하늘이 있었지? 오늘은 없어. 난숙이 부드럽게 말했는데요. 부드러울수록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경신은 몸서리치며 중얼거렸죠. 나 아무 말도 안 해요. 차정원도 주영채도 모른다고 했잖아.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주하늘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하시죠, 회장님. 하늘의 목소리는 눌러담아 조용했지만 난숙의 얼굴에 미세한 금이 갔습니다. 하늘아, 내가 왜 또 남일에 끼어들어? 남일이 아니니까요. 하늘은 그렇게 말하면서 박경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신씨,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을 남겨요. 하늘의 말끝에 박경신이 잠깐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습니다. 기록 남겼다가 나 죽으면? 하늘은 잠시 침묵한 뒤 정말 쉽지 않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약속이 말처럼 가벼울 리 없었죠. 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한 사람의 살을 베어야만 멈출 거라는 걸. 한편 진세훈은 정원이 흔들린다는 걸 눈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패션쇼 이후 정원은 자주 멍하니 섰고 전화를 받다가도 말끝을 흐렸죠. 세훈은 차를 몰아 정원을 데리고 강변을 한참 달렸습니다. 정원 씨, 지금이라도 말해요. 내가 누구든 설득해 볼게. 정원은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설득해야 하는 상대가 당신 가족이면요? 한 문장으로 세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가족이 누구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훈이 모를 리 없었거든요. 세훈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죠. 내가 그 가족이라도 나는 당신 편 들 거예요. 그 말은 쉽고도 어려운 약속이었고 정원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훈 씨나 당신 좋아해요. 근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비싼 거짓이라서요. 그날 밤 한혜라는 수목장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관리인은 처음엔 모른다고 버텼지만 윤비서가 건넨 흰 봉투가 그의 기억을 빠르게 되돌렸죠. 그때 남자분이 서류를 다 준비해 오셨어요. 어린아이 기록은 사실 아무도 못 봤죠. 평일 저녁이었고 급히 처리하길 원했고요. 헤라는 붉어진 눈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유골함도 직접 확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헤라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거짓 장례, 거짓 묘, 그리고 거짓 딸의 죽음. 헤라가 자리에서 일어설 때 윤비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헤라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다시 묻죠. 그 남자, 이름이 뭐였다고요? 관리인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차기범 씨였습니다. 공난숙은 그 시각 구실장에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부회장 쪽이 움직입니다. 수목장부터 변호사 라인까지. 난숙은 입술을 눌러 물었습니다. 헤라가 본능을 깨우는군. 하긴 그 여자도 물으면 사냥개지. 난숙은 잠깐 눈을 감더니 이렇게 덧붙였죠. 근데 사냥개에게 줄 먹이는 내가 정해. 구실장, 헤라가 닿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닿자. 난숙은 오랜 시간 돈으로 사람을 움직였고 그 습관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헤라가 사실에 닿는 순간 판은 뒤집히니까요. 진태석은 한헤라의 흔들림을 눈치채면서도 겉으론 다정했는데요. 내가 지켜. 그 말 뒤에 붙는 침묵이 문제였습니다. 태석은 태석의 방식으로 지켜왔죠. 황 실장에게 작게, 간단히,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으면서. 그날 밤 황 실장은 조용한 창고 옆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박경 씨는 병원입니다. 하늘 씨가 붙어 있고요. 황 실장은 짧게 끊고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은 손대지 마. 대신 기록을 찾아. 그놈이 무슨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박경 씨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는데요. 옆에 주하늘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지? 하늘이 묻자 경씨는 실소를 흘렸죠. 살고 싶으면 다 잊고 입 닫고 살아야 한다는 말 하려고.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살고 싶으면 제대로 말하자고요. 근데 그 전에 증거. 하늘은 노트북을 꺼냈고 경씨는 마지못해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영채와 도피하기 전 누군가에게 넘겼던 서류 스캔본. 그리고 공난숙이 보낸 사람을 통해 받았던 거짓 자살쇼 각본. 하늘은 그 파일들을 복사해 외장 저장 장치로 옮기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경씨는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었는데요. 신고자는 조미향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각은 한헤라에게로 다시 연결됐는데요. 헤라는 마침내 차기범을 불러냈습니다. 누구도 없는 레스토랑, 불 꺼진 홀, 물컵 위로 내려앉은 조용한 밤. 헤라가 입을 열었죠. 기범씨, 나한테 또 거짓말할 거예요? 기범은 말없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모자이크처럼 삐걱대는 진실이 들어있었죠. 정원의 유년 사진, 병원 기록 일부, 사라진 진료 기록의 빈 페이지, 그리고 DNA 채취에 대한 거부 서명이었습니다. 헤라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은 나보고 맞추라. 늘 그랬지. 기범은 눈을 감았습니다. 헤라, 그 애를 그때 지키려 했어. 누구한테서? 나한테서? 헤라는 그때 처음으로 속수무책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기범씨,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기범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죠. 이제 내가 지켜요. 그 애를. 당신이 감춘 이름, 내가 되찾을 거예요. 정원은 그 무렵 자신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노트를 펼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아니 엄마였던 사람을 미워했고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이 누군지 묻고 있어요. 정원은 그렇게 한 줄 한 줄 적다가 펜을 멈추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채열동에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익명 DNA 검사는 48시간 소요됩니다. 정원은 문자 위에 손가락을 얹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누구지? 진세훈은 그 시각 주영채를 다시 마주했는데요. 영채는 어쩐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아니요. 세훈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원 씨가 누군지만 궁금해요. 영채의 미소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날 밟고 올라선 가짜라도? 세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숨겼든 나는 지금 그 사람과 여기 있어요. 그게 내가 아는 전부고 내가 지킬 전부예요. 영채는 그 말에 싸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그 마음, 내가 시험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KBS 사옥 근처에서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건양그룹 후계 구도와 패션 자산 투자였는데 사실 그건 핑계였죠. 공난숙이 던진 떡밥이었습니다. 난숙은 기자들 앞에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문의 얼굴은 늘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은 거짓으로 얼굴을 바꾸지 않아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른 화면에서 더 큰 뉴스가 튀어나왔습니다. 경찰 발표. 과거 사인 위조와 허위 장래 의혹, 관련자 소환 예정. 기자들의 질문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었고 난숙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속보의 출처, 신고자는 역시 조미향이었죠. 한혜라는 그 속보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찍느냐의 싸움이네.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윤비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빼먹지 말고 적어요. 첫째, 기범씨 변호사 라인 추적 중단. 둘째, 수목장 관리인 보호. 셋째, 진태석 일정 확인. 넷째, 황 실장 동선 수집. 다섯째, 헤라는 마지막에 망설이다가 단단히 말했죠. 다섯째, DNA 검사를 내가 직접 의뢰합니다. 익명으로. 결과는 오직 나한테만. 저녁이 되자 차정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익명 검사센터였습니다. 고객님, 신원 확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정원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네, 물어보세요. 검사 키트에 기재된 보호자 성명, 한영순이 맞습니까? 정원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래전에 들어본 이름, 잊어버리려 애쓰던 이름, 자신의 엄마였던 사람의 옛 이름. 네, 맞아요. 정원이 겨우 대답하자 상담원이 덧붙였습니다. 그럼 결과는 모레 오후 3시에 문자로 발송됩니다. 그 시각,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러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결과를 받는지가 아니라 누가 결과를 쓰는지가 중요해. 태석의 방에 놓인 탁자 위엔 작은 봉투가 하나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 봉투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파기된 듯 갈갈이 찢긴 서류 조각이 들어있었죠.
황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태석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정원은 우리 쪽으로 데려와. 그리고 헤라는 믿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선택지는 둘뿐이었습니다. 주하늘은 밤늦게 정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원 씨, 박경신 파일 잠깐만 맡아줘요. 하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왜요? 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먼저 맞을 것 같아서요.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하늘은 USB를 놓고 돌아섰습니다. 문 닫히기 직전 하늘이 한마디 더 했죠. 근데 정원 씨, 나도 알아요. 당신이 누구인지. 적어도 내가 아는 당신은 착한 사람이라는 거. 정원은 USB를 쥔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늘 씨, 고마워요. 근데 오늘은 나 착한 사람 말고 진짜 내가 누군지 좀 알고 싶어서요. 이 모든 조각이 움직여 다음 판을 만들려는 순간 한헤라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제한. 헤라는 천천히 받았죠. 누구세요? 잠시 침묵 후 낮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한영순. 헤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다시 말해봐. 전화 속 목소리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 정원. 아직 살아. 헤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그러나 전화를 건 사람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짧게 속삭였죠. 내가 거짓말하면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지? 그 말 나한테도 해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정원의 휴대폰에도 동시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임시 결과 열람 안내 일치율 99.98%. 보호자명 일치. 정원은 화면을 보며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자꾸 뛰어 소리를 들을 수 없었는데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한혜라. 정원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여보세요. 반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원아.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USB를 낚아채 달아났고 창밖엔 차 2대가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하나는 황 실장의 검은 세단, 다른 하나는 구 실장의 은색 SUV였죠. 문이 서로 반대편에서 열렸고 같은 말이 두 입에서 동시에 흘렀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와. 그리고 화면은 꺼졌습니다. 다음 장을 뒤집기 직전처럼요. 누구의 손이 먼저 닿을까요? 진실의 손, 혹은 권력의 손. 어찌됐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짓말이라면 절대 용서 못해. 그 다짐은 이제 각자의 심장에 새겨진 칼날이 되어 서로를 겨누게 생겼거든요.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피를 보느냐뿐입니다.